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발 빠른 정보로 회원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는 주식 전문가 흑기사입니다. 금일은 3월 23일, 벌써 중간 지점인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카카오뱅크는 왜 이렇게 못 오르고 또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지, 또 지난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장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전일 상승세 보였던 테마주들 먼저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료주. 어제에 이어, 전일에 이어서 어제도 역시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 여파가 가장 큰 사유로다가 나오는데요. 한일 사료 29.87%, 미래생명자원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20.64%, 에드바이오텍 19.04%, 아시아종묘 17.0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효성 OMB라든가 그동안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고, 다만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사료주는 정리하고요. 그다음 농기계주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곡물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농기계도 역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보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대동기업 14.85%, 아세아텍 4.5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주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BI 29.96%,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소식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에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관점으로 현대사료 진입을 해볼 만한데요. 그거는 이따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추럴 엔도텍 23.69%, 관리 종목 해제 소식의 상승이 나왔고요. 웰파스 20.66%,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이 감사 보고의 계절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간 종목 제외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나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랩, 제가 드렸던 종목이죠. 또 올랐습니다. 17.96%. 지금 제가 드렸던 거에 비해서 한 7, 80% 상승이 나왔는데, 뭐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진행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JP모건에서 지분을 보유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또 이제 그 정보통신 보안 관련으로도 상승세도 같이 나오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해서 상승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GTG 웰리스 16.33%, 감사 의견 적정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에 멜파스와 같은 이유인데요. 대한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해제가 되면서 상승 나왔고, 내추럴 엔도텍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조금 재무가 불안정했던 종목들이 관리 종목이 해제가 되거나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도 맞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성산업 12.71%, 회장 경영권 다툼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 경영권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건 예전에도 이제 뭐 한진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왜 상승이 나오냐? 당연히 경영권 다툼을 하게 되면 지분 구조를 어 뭐 어떤 사람이 지분을 더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런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점을 하기 때문에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네, 앞전 이제 뭐 회장, 예, 대표 전 대표가 네, 배임 행령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단기적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정말 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네, 94,400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예, 반토막 이상이 났다가 지금 다시 추세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 올라갈까? 그걸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해당 뉴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45%.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이상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 시도는 나오고 있다. 뭐 어디서는 뭐 바닥 아직 안 왔다. 그다음에 플랫폼 수익이 제자리 걸음이라서 투심이 약화가 됐다. 그다음에 목표가도 증권가에서 조금 더 낮추는 네, 모습입니다. 다만 다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히 코스피 200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이제 공매도 상위에 네, 뭐 위에 LG 이노텍이랑 뭐 에너지 솔루션도 있긴 하지만 상위에 지금 공매도 상위에 카카오뱅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를만 하면 눌리고 오를만 하면 네,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만 원 지키는 모습 나왔습니다. 해당 위치 지키게 되면은 네, 추가적인 뭐 하락 걱정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면은 5만 원이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서 방송에서 드렸을 때는 5만 원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항대이자 지지선이거든요. 5만 원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도 예, 마이너스권 갔다가 5만원 이하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5만원 이로 지지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5만 5천 원까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5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능합니다. 다만 5만 5천 원 근처에서 다시 부딪히게 되면 네, 조금 다시 빠졌다 갈 수가 있다는 점. 왜냐하면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이 크고 조금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서 지금 현재 뭐 21선 잘 타고 흘러가고 있는데 5만원 지지 받을 경우 5만 5천원, 그 다음에 6만원, 그 다음에 뭐 6만 5천원, 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뭐 한 번에 급등이 나오고 이런 종목은 아니니까요. 네, 그 점은 참고해서 이거 언제 가나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조금 흐름이 느릴 수는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오를 때마다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5만 원 이탈해서 뭐 한 4만 네, 6천 원, 4만 5천 원 이탈하면 4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손절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5만 원 이탈하면은 그냥 손절 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근처 네, 조금 더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는 갈 겁니다. 올라는 가는데 조금 더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 그거 조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 같이 조금 장기 우량주를 좀 알아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올라는 갈 건데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조금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상승은 보일 겁니다. 상승세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5만 원 이탈하면 뭐 손절 고려하셔서 조금 나중에 다시 잡으시던가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주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단기적인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 그거에 따라서 손절가랑 목표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뉴스, 그러니까 밤새 나왔던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핫한 이슈죠. 합참 신축비에 따라서 비용 차이. 이게 뭐냐면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집무실 이전 비용이 뭐 어디선 1200억, 4200억, 1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 다만 뭐 이전 비용만 하면은 뭐 400억 정도인데, 얼마든지 뭐 합참을 신축하는 데 대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 청와대 쪽에서, 현 정부에서는 좀 위기관리 시스템이 오작동이 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새 정부의 인수위 쪽에서는 바로 운영 가능하니까 공백이 없다라면서 서로 맞서고 있고요. 또 반대 여론도 강합니다.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반대가 벌써 국민청원 20만 돌파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또 아직 뭐새 정부로 변경이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따라서 관련주들 등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뭐 어렵게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 시공테크, 뭐 서부 T&D, 깨끗한 나라, 누리플랜 등이 있는데, 자연환경 최근에 많이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보였다가 조정 다 끝나면 또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해당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새 정부, 그러니까 인수위 쪽에서는 용산 이전을 어느 정도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분쟁, 그 서로의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또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네, 급등을 하면 어느 정도는 무작정 이제 급등, 추가적으로 계속 연속 상승이 나온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연속 상한가라든가 연속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은 상승 이후 조금 조정을 보였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당 이슈가 없어지진 않을 거다. 다만 이런 이슈 또 이제 너무 많이 과도한 상승에 의해서 조정을 받다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혹은 좀 조정 보일 때 좀 매수 타이밍 잡아서 생각해서 매수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슈들이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원래대로라면은 예전 대선 때는 대선 때 한창 이제 대선 테마주 이런 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오히려 끝나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 예, 이런 관련주들 상승세 나오니까요. 이런 기회가 그래도 뭐 한 5년에 한 번, 대선 때 한 번씩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잘 골라서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EU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그래서 하락으로 반전이 나왔는데, 어제 국제유가 관련주 뭐 중앙에너비스, GSE 이런 거,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 상승세 나왔죠. 뭐 GSE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유가가 뭐 그렇게 큰 급락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좀 아쉽게도 유가가 하락은 했지만
네, 108.75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조금 그냥 소폭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가 100에서 130달러까지 왔다 갔다 근처까지 뭐 많이 가면요. 그냥 100에서 110달러가 아마 제일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해봅니다. 100달러 이하 잠깐 내려갔다가 또다시 110달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단기적 관점으로 유가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하락세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네,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 확진자다. 라고 해서 코로나주, 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반대로 이런 관련주 이것도 역시 코로나가 만약 급증세를 보이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급감을 하게 되면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동제약이랑 대원제약 뭐 제약주들 셀트리온까지 해서 셀트리온은 어제 블록딜로 인해서 급락 나왔잖아요. 요것도 뒤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16만 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 어제 한 16만 8천 원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이제 매수 타이밍 보고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은 횡보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진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재개에 따른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5,100만 원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다른 비트코인 코인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 비덴트,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상승 가능성 높으니까요. 참고해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뭐 비덴트, 뭐 STX 엔진 다 둘째 치고 부강약품 아직까지 원하는 상승세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제가 드렸던 종목에 비해서 좀 상승세가 다소 조금 느린데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이제 121선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부딪힌 상태거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급락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13,000원만 돌파하면 날아갈 거다. 아직 매수 기회가 있다. 예. 정말 이제 안랩이라던가 이런 종목도 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부강약품 역시도 좋은 종목이고 아직 상승 여력이 많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였던 거래량이 최근에 안 터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해당 13,000원 돌파할 때 터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니까 매수 못하신 분들 물론 다른 종목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부강약품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 제가 추천드리고 뭐 40%라고 기재는 해놨는데 자 3월 3일 날 드렸잖아요. 부강약품이랑 같이 드렸는데 얘는 조금 다소 못 올라가고 있고 다만 앞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안내 같은 경우도 3월 3일 추천을 드렸습니다. 3월 3일 날 추천드리고 다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매수가 이내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뭐 일단 이때 추천을 드렸다. 정확한 타점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 이게 몇 프로야? 대충 뭐 7만원 근처 7만원 근처에 매수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13만 5천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오늘 14만원 넘어간다면 딱 2배가 되는데 이런 종목 저점 눌림목에서 잘 잡으면
상승 가능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네, 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과대 낙폭에 의한 하락 그리고 이에서 상승 좀 뭐 세숫대 하나 밥그릇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숫대야 기법, 밥그릇 기법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과대 낙폭 이후에 횡보한 다음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 진입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쯤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전일 드렸고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물론 3월 3일 아침 방송에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충분히 매수가 이내에 왔기 때문에 매수 널널하게 하실 수 있었고요. 다만 조금 더 빠졌다가 갔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 가능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정치 테마주 또한 이제 뭐 JP모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분 확보 뭐 이런 것들 거래량 자체가 앞전 거래량이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래량 주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좀 좋은 기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는 뭐 여기서 돌파할 거야 해서 사는 경우에는 거의 100% 물리거든요. 좀 눌림목 저점 구간에, 왜냐면은 해당 가격대가 정말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나쁘지 않다. 다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간 거다. 단기 단타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산목 에스폰 상승세 보였고요. 다음 종목으로 3월 7일 날 드린 보성 파워텍 일단 뭐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 역시도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추세 상한가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이게 하나하나가 좀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자랑만 하지 마라, 뭐 종목 좀 달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것도 조금 드렸던 종목이니까 제가 왜 드렸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도 지금 뭐 일단 이렇게 표기는 해놨는데 아직 상승세 덜 나온 종목이죠. 뭐 드리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잠시만요. 네, 이 종목 역시도 뭐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서 아직 원하는 상승 못 보였습니다. 2만 원 근처 돌파하면은 급등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이게 뭐 손절가 이탈하고 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21선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21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요 위에 있는 121선 장기평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조금 눌려 있습니다. 다만 원전 관련주, 원전 테마주로 이제 언제든 급등 가능한 정책주이기도 하고 재무 자체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거래량 역시나 똑같죠. 상승할 때 다소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 급등을 못했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2만원대 돌파하게 되면 한 2만 3천원, 2만 1천원, 일단 짧게는 2만 1천원,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는 장기란다, 조금 크게는 한 2만 3천원 정도 보고 한 1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한 주라도 사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종목들이 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뭐 당장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저녁에 팔고 정말 좋죠. 스캘핑 좋은데 이런 걸 갖다가 못 들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종목마다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회원님들께서 이걸 갖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못 팔게 되면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드리는 거지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그럴 만한 종목으로 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이게 아침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종목명 보이시죠? 현대사료입니다. 2연상 후에 일단 오늘 3연상 도전을 하겠죠.
아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 잔고도 꽤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 초반에 상한가를 점상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기법에 의해서 잠깐 먹고 나오는 기법이 있는데요. 일단 현대사료고 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모두 나는 만약에 이거 하시다가 중간에 뭐 업무 보시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보고 계실 수 있는 분들 뭐 진행하셔도 되고요. 일단 장 초반에 상한가 도달한 다음에 흘러내리면은 흘러내리게 되는데 한 35,000원 부근이 플러스 10% 정도 될 거거든요. 플러스 10%. 네, 여기 근처에서 조금 내릴 때 분할 매수로다가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손절가는 앞전 상한가인 51,5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회원님들 리딩 해드리면은 좀 대응 더 편하실 텐데 진짜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 이게 플러스 10% 근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상한가를 찍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상이 풀리고 흘러내렸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한 10% 정도 가격 35,000원 정도 근처가 될 때쯤에 부터 분할 매수를 합니다.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조금만 담아 보세요. 담아 보시고 다시 이게 상승이 나오면은 뭐 10% 이상에서 익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난 좀 더 보겠다 이러면 상한가 도달하는지 보고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물론 안전하게 10%부터 해서 분할 매도 역시 매수와 마찬가지로 매도도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은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등락을 이용한 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게 뭐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대사료 장 초반에 상한가를 도달을 했다. 점상을 도달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조금이라도. 네.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면 만약 35,000원까지 가게 되면요. 이게 플러스 10%가 됩니다. 왜냐면 상한가를 가면은 30% 근처 29.5 몇몇 프로가 되잖아요. 거기서 풀렸을 때 플러스 10%가 되는 근처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한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뭐 플러스 4, 5%까지 빠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덜 빠지면 한 11에서 12%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근처다. 대충 35,000원 근처다 하면은 분할 매수 시작하셔가지고 조금씩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오전에 바로 될 수도 있고 오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상한가를 가면 다시 도달을 하면 매도하시면 되는 이런 방식이고요. 뭐 다음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리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추가 리딩 뭐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음날도 먹게 된다 하면은 보통 40% 이상 수익이 오늘과 내일에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인 거거든요. 근데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매수 잔고 그러니까 매수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이라서 혼자서 막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당장 이제 제가 뭐 현대모백스라든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 조금 느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거 수익 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 그냥 오늘 짧게 먹을 수 있는 종목 드린다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과 리파인 다시 잡으신 분들 아마 어제 더 수익 나셨을 거고 오늘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잡으신 분들 제가 분명히 이제 매수가 아래로 이내로 들어오면은 다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잡으신 분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셀트리온 잡으신 분 계실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탈 안 하면은 네, 여기서 이제 그대로 다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보시게 되시면 리파인 3월 18일 날 드렸습니다. 네, 현대사료에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짧게 말씀드리는데 어제 보시면은 리파인 3월 18일 날 드렸고 제가 13,500원에서 14,200원으로 매수가 드렸거든요. 그 안에서 13,700원까지 내렸다가 이제 다시 올랐는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제나 그저께 다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매수가 좋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타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잡으셨으면 또 다시 계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 아마 이것도 이제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데 더 터지면 큰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뭐 제가 드리고서 바로 올랐기 때문에 4.7%까지 올라서 수익 보실 분들은 보셨고 왜냐면 대형주기 때문에 한 3%에서 근처 수익만 나도 좀 짧게 먹는 걸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웬만하면 16만원 근처면은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만원 지지만 받으면은 특별하게 16만 근처 뭐 한 15만 7, 8천 원 정도에서만 지지 받아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된 가능성이 크냐 좀 너무 작게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횡보했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조금 시간 여유 되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그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가 대량 이제 그 뭐 매수자 매도자 간의 거래이고 할인이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주가에 뭐 크게 나쁜 요소는 아니거든요. 저점 매수 기회로 잡고 오셔도 된다. 그리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뭐 빠지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좀 어제 뭐 조금 빠지면 뭐 한 1%대 빠지긴 했는데 뭐 21선 또 심지어 5일선 이하로도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상승 나오면은 한 요쯤에서 짧게 보고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큰 상승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혼자서 대응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회원님들께서 피해보신 일이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손절이 필요한 시기도 있겠죠. 뭐 갑작스레 장이 빠지거나 해당 종목에 급작스런 악재가 겹치거나 할 땐 손절이 필요도 한데 아직 뭐 필요한 종목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사료만 요거만 한번 요렇게 진행 한번 해보셔라. 요거 한번 올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2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그 한번 제가 설명드린 부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일단 매수가 근처 요것만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다가 방송 마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만약 오늘 현대사료 이걸로다가 수익 보셨다.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십시오. 솔직히 제가 이런 거 막 드리는 종목 그냥 기법이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여태까지 종목들과 보다는 조금 느리니까 그래도 회원님 저 여태까지 저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예, 수익 나시는 분들은 꼭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전문가 흑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